조선신궁은 말하자면 조선의 메이지 신궁입니다. 조선을 통치하는 상징물처럼 보이도록 만들려고 한 거죠.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그 건물 껍데기만 보고 명판만 봐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와세드 대학 그 사학과를 나왔는데 식민사가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그렇게 다크 튀어를 한다 할 때 그 상상이지 역사가 아닐 수가 있다. 지난 1995년 우리는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일본 침략의 상징적인 건물이었던 조선 총독부를 해체했습니다. 당시 역사학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는 치욕적인 역사를 담은 총독부 건물이지만 보존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문화재를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거티브 문화재의 철거와 보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네거티브 문화재들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없어졌다고 해서 혹은 남아있다고 해서 그 역사적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거티브 문화재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일 것입니다. 심층 취재의 쌍심지 이번 시간엔 우리나라 근대사의 네거티브 문화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남산자락 현 예장동에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이후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조선 통치의 체계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침략을 위해선 남산에 조선신궁을 세웁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신도를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국가신도고 국가신도의 최대 정점이 메이지신궁인데 조선신궁은 말하자면 조선의 메이지신궁입니다. 조선에 있는 신사들의 최정점이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인들이 믿고 따르는 신도를 조선 사람들을 일본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한 게 신도 정책이었는데 그 신도 정책의 정점을 이룬 게 바로 조선 신궁이었습니다. 현재 남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소파길과 소월길은 조선 신궁으로 올라가기 위해 놓여진 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남산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남산이라는 게 조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갖는 공간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제일 의미를 갖는 산이 백두산이고 그 남산은 서울에 있으면서도 백두산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산인데 그 산에 조선신궁을 세워가지고 그 조선신궁이 결국은 조선을 통치하는 상징물처럼 보이도록 만들려고 한 거죠. 일본은 지원병 제도를 기념하는 제사를 지냈고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천황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신궁을 참배한 조선인의 수는 1928년에 11만 6천 명에서 1936년에는 34만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징병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전쟁터로 가기 전에 들리는 곳이 조선신궁이었거든요. 조선신궁 가서 참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궁 또는 뭐 신사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조선신궁이나 아니면은 신궁보다 좀 격이 떨어진 신사라는 것은 일제 식민 통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제잔재를 없애는 일환으로 신궁이나 신사를 갖다 많이 파괴한 거죠. 없애버린 겁니다. 이건 뭐 정부가 나서서 의도적으로 없앴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민 차원에서 없애버린 게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러는 과정에서 조선신궁도 다 사라졌고요. 조선신궁 터만 남아있다가 지금은 또 거기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터조차도 확인하기 힘든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남산에 가면은 일본은 일읍면 일신사의 원칙을 갖고 조선 전역에 신사를 세웠습니다. 1916년에 17개에서 1945년에는 1141개까지 신사를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많던 신사들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거 조선신궁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안중근 기념관과 백범 광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이 터가 조선신궁이었음을 알려주는 안내문은 없습니다. 해방 후 정부는 이곳에 식물원을 만들더니 조선신궁의 길을 누르겠다며 이 터에 안중근 의사의 동상과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또한 김구 동상을 제작한 사람은 일제에 부역한 미술가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경승입니다. 김경승, 1942년 6월 3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그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인의 의기와 신념을 표현하고 대동아 전쟁을 위해 조각계의 세기를 개척하겠습니다. 남산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남산원. 그 한켠엔 돌로 만든 수조가 하나 있습니다. 안내문 하나 없이 방치된 이 수조는 남산원 관계자의 안내로 겨우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자로 세심이라고 쓰여진 수조. 그 정체는 신사를 참배하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한 물을 담아두는 수조였습니다. 우리 땅에 있었던 모든 신사가 사라진 지금, 어쩌면 이 수조가 이 자리에 있었던 노기 신사를 보여줄, 그래서 일제의 정신지배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마지막 증거인 셈입니다. 조선신궁은 현재의 밀레니엄 힐튼 호텔 뒷부분에서 시작해 남산 중턱까지 이어지는 대규모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서울 어디서나 보일 수도 있고 규모도 크고 또 상징성도 컸지만 지금은 조선신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기록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과거가 반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침략자가 떠난 자리, 그 아픈 역사의 현장이 다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의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국가폭력이 시작되었던 1972년 남산의 중앙정보부. 남산이 갖는 특징이 과거에는 어떤 수도를 어떤 그 수호자적인 역할이었다면 일제 강점기에서는 침략 시설과 폭력 기구로서, 또 해방 후에는 바로 이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로 대표되는 국가 폭력 기구로서 존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국가 테러리즘의 상징으로서 한국 현대사에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중앙정보부는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꾼 뒤로 계속해서 별관을 지으며 장소를 넓혀갔습니다. 바로 남산에 있는 안기부야말로 한국에서 정보 통치 또는 국가 폭력, 용공 조작, 그다음에 이 정치 공작, 이 수많은 것들을 독재의 모든 폐단을 그 건물 하나에 다 집중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그 대단히 상징성이 크죠. 예, 그런 점에서 그것이 지금은 시민 안전시설로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그 변화하기 이전에 그 역사들을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화 인사들, 조작된 간첩의 대상자들, 권력 내부의 감시 대상자들을 납치하여 끔찍한 고문을 가했던 안기부 건물은 지금 뉴스 호스텔로 리모델링되어 관광객과 수학여행으로 온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저도 여러 번 답사를 가봤지만 현재 그 뉴스 호스텔입니다. 그 건물 껍데기만 보고 명판만 봐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고문당하고 어떻게 끌려가고 하는 이런 하나의 구체적인 실상들을 알려주는 게 현장 건물들인데 그것을 간판으로 대체해냄으로써 역사가 되살아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겠죠. 이면 도로를 따라 얼기설기 자리한 안기부 건물들은 대부분 리모델링을 통해 변모했고 내막을 알지 못하면 그 흔적을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산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어떤 폭력 시설들, 독재 정권의 유산들을 보존하기보다 그래서 없애보면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역사다. 따라서 유서 호스텔 같은 것은 시민의 편이라고 하는 점은 드러날지 몰라도 그 이면적 본질은 바로 그러한 가해자 당사자들이 또 그와 연관되는 세력들이 그런 과거에 자기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시설로 변질되었다. 이게 정확한 진단일 것입니다. 소리길은 길이 84m의 터널로 중앙정보부 제5별관 대공수사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와 이 터널을 지나면 멀쩡한 사람도 간첩이 돼서 산 송장으로 나왔던 곳입니다. 다크 투어리즘으로 복원해 놓았지만 복원과 보존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장 답사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 답사를 왜 하겠어요? 교과서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현장을 간 것은 그 생생한 현장을 통함으로써 그 역사를 그냥 실감나는 하나의 그 서로 공감작용이 이렇게 중요한 현장입니다. 현재라도 지금 원형을 그대로 남겨야 된다 봅니다. 현재 원형을 남겨놓고 그 원형을 놓고서 그 원형 자체가 갖는 현장성이 갖는 역사성과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쪽에서 어떤 그런 기획적인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 현장성이 사라진 난서 어떤 문화적 이벤트라든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그렇게 다큐 티어를 한다 할 때 그 상상이지 역사가 아닐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곳은 남영동에도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76년 남영동 대공분실로 알려진 치안본부였습니다. 지금은 소방인권센터로 용도를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7층짜리 건물에 2층 건물이 기역자로 붙어있는 특이한 건물 외관은 회색 벽돌의 무게감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이곳은 찾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안내문조차 없었습니다. 교묘하게 숨겨진 뒷문으로 몇 층인지도 알 수 없는 원형 계단을 빙글빙글 돌아 올라가면 방향 감각을 잃은 채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문실 5층에서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19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반민족 친일 행위를 한 한국인들을 모아 정리한 친일 인명사전. 지난 2009년 11월에 발간된 이 책에는 특정 인물이 등재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반민족 친일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혹은 국가적 결단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하기엔 우리는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그 이중적 태도에 분노하고 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산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지면서 일부는 오욕의 역사가 아닌 기억할 만한 역사로 둔갑하기도 했습니다. 잘못 기록되고 또 바로잡지 못한 역사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오해를 먹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촌의 제동초등학교 담을 따라 골목에 들어서면 락고제라는 현판이 걸린 범상치 않은 고택과 마주하게 됩니다. 옛것을 누리는 곳이라는 뜻의 락고제는 130년 역사를 지닌 한옥으로 현재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사용 중입니다. 그 한켠에는 이곳이 진단학회가 있었던 터임을 알려주는 표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어떤 이제 사학계 거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병도 박사의 집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병도 박사에 대한 어떤 자기 개인적인 집터 동시에 진단학회를 만들었던 그 학회터이다. 이병도 박사가 이제 사실은 일본 와세대 대학 그 사학과를 나왔는데 바로 그 스승이 우리나라 식민사관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결국에는 우리의 역사를 이 한반도에 국한되는 반도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당시의 한국 시민에 따르는 어떤 식민사관의 어떤 기틀을 만들어서 훗날 우리나라 사학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쳐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당시에는 이제 그 조선 총독부 산하에 그 조선사 편수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목적은 조선사를 이제 공부하는 건데,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제 식민사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조선사 편수에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진단학기를 차려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인들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진단학기에서는 우리 조선인들끼리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틀은 벗어나지 못했다. 이름만, 그죠, 민족만 일본에서 이제 우리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사관의 틀은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단학회를 창설한 인물인 이병도와 조선사 편수회와의 연관성, 그리고 그 단체가 한 일들, 이런 이야기는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북촌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정독 도서관. 옛 경기고 건물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민 덕에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꽤나 오래돼 보이는 우물돌에 새겨진 글귀. 둥근 우물돌은 아마 고려 때의 물건 같은데 샘은 메워져 흔적이 없고 다만 돌만 무뚝하도다. 평제가 쓰다라고 되어 있는 글. 이 글을 남긴 평제란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을사오적이라는 말 혹시 들으셨죠? 네. 예, 옛날에 이제 1905년에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빼앗겼던 그 을사늑약의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그 대신으로서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외무부 장관, 예, 박재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친일파들의 흔적들은 그 후손들이 도리어 다 없애버리죠. 근데 박재순은 그 당시에는 자기가 매국노가 아니었을 때 자기 집 자랑으로 이 우물에다 새겨놓은 것이 도리어 영원히 이 지역이 자기가 살던 매국노가 살던 집터였다는 걸 알려주는 증표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경기 70년사에 기록된 교사 배치도에 따르면 교사가 있었던 터는 김옥균의 집터였고 운동장 쪽은 서재필의 집터. 박재순의 집터는 본관 건물과 뒤편으로 이어진 만여 평의 공간으로 이후 교정을 이루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을사오적하면 이완용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돌 옆에 박재순의 호가 평제이며 어떤 인물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남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종로 3가 단성사 앞에 자리한 60 독립만세운동 선창터 표석입니다. 짤막한 설명만으로는 60만세운동이 이선호라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작은 학생운동 정도로만 여겨집니다. 그 3.1운동은 고종 황제가 승하했을 때 우리가 만세운동한 거고, 이거는 이제 순종 황제가 승하하셨던 날, 여기에 이제 상여가 지나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도열을 돼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제 만세운동을 했던 그 일을 우리가 이제 60만세 선창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3.1운동과 60만세는 이제 어떤 차이점이냐면, 3.1운동은 온 이제 국민들이 다 같이 만세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60만세는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직업군들, 그 당시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이 운동을 준비를 했고, 여기에 사회주의가 좀 끼다 보니까 우리의 역사에서는 좀 많이 좀 이게 사라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사회주의자들은 여기서 만세 한번 못 불러봤어요. 왜? 다 잡혀갔으니까.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학생들만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학생 운동이 이제 주축서게 된 거죠. 우리나라 운동에. 60만세 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대규모 항일 투쟁 중 중요한 사건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핵심 인물이었던 권오설과 이현상 등이 조선 공산당이라는 이유로 60만세 운동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고 폄하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현상이라는 인물은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현상 그러면 우리가 영화 남북은 아시죠? 네네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지리산 빨치산에 이제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역사에도 이제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으로 해서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민족주의자들, 요즘 우리 얘기하는 좌익과 우익이죠. 그 중에서 이제 일부 분들이 서로 타협을 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신간회라 그래서 신간회가 결성이 돼서 광주 학생 운동을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죠. 그래서 이제 광주 학생 운동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한 2만 4천 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만세 운동을 어떤 계기로 삼아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만세 운동의 어떤 행동대원의 역할은 학생들이 이제 위상을 갖게 되죠. 학생단체가. 그런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항의를 외쳤던 60만세 운동은 그로부터 59년이 지난 뒤인 1987년 독재 타파를 외치는 60민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평범한 학생들이 사회를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를 직접 느끼고 만져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선 반드시 남겨져야 할 것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궁궐이었던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충신과 열사를 위해 제사를 지내던 장충단을 장충단공원으로, 또 왕가의 무덤이었던 효창원을 효창공원으로, 일본은 조선의 역사를 지우고 조선인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이곳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공원들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지만 원래의 의미와 역사는 과연 얼마나 전해지고 있을까요? 서울시는 서울을 역사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며 한양도성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혹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많은 역사적인 흔적들과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공간들까지, 한양도성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할 때 진정한 세계문화유산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중앙정보국 6국을 기억 6으로 명칭하고 이 장소를 인권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생생한 역사는 있는 그대로 역사가 가장 생생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개조가 아니라 그 현장을 찾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만나서 주고받는 대화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방하신 분이 그 현장을 보고 느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다듬어내고 반성하고 가다듬는 그 현장이 돼야 된다. 옛 남산식물원 자리는 조선신궁의 본관이 있던 곳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한양도성공사가 한창인데요. 이곳에서 한양도성유물과 신사유구가 나와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어렵던 시절을 보내던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해방이 됐으니까 그 치욕스러운 역사, 치욕스러운 현장을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뭐 정서에 대해서 뭐 충분히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정서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절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화가 나서 다 없앴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한 7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일제 식민 통치 자체가 우리의 지울 수 없는 역사고 그 역사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리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이라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보존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옛 건물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숙제가 됐습니다. 경성고등재판소와 구동아일보 사옥 등은 남아있지만 현재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친일 작가 최남선의 집은 사라졌고 친일 작가가 아닌 박목월과 현진건의 집도 사라졌습니다. 근현대 역사는 그 역사 자체가 아우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이 잘 지어졌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현장 그 자체가 역사이고 아우라다라고 봐야 된다. 근데 그것이 흩어져 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제대로 된 안내판조차 없는 게 문제 아니겠느냐. 건물적 가치가 아니라 역사적 가치라는 부분에서 봐야 된다. 부끄러운 역사니까 가르치지 말라는 거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잘 쓰는 말입니다. 그걸 자학사관이라고 그러죠. 자학사관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거꾸로 부끄러운 역사야말로 더 드러내고 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거티브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철거 논란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보존과 복원이라는 다른 의미에 대한 논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서 역사의 많은 부분들이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수불반불, 쏟은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듯 한 번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2번이나 물을 쏟았습니다. 한 번은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고 독립을 위한 희생을 보상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2번째는 반민족 행위에 대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을 벌써 지워버렸다는 점입니다. 이런 잘못들은 이미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거티브 문화재가 가지는 중요성은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네거티브라는 가슴 아픈 결과를 통해서 간직하자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30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자치와 또 600년간 조선 왕조의 수도였던 유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식민지와 전쟁, 독재 등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서울. 그 속에 담긴 네거티브 문화재는 단순히 보기 싫은 기억이 아닌 서울이 기억하는 지난 시간의 한 장면이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유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문화재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알려주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